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속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한옥에는요, 이렇게 안채와 사랑채가 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이렇게 좀 막혀 있습니다. 이건 특히 경상북도 쪽은 좀 많이 그래요. 혹시 안동의 하회마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전에 이제 영국에서 어, 중요한 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이 한국에서 가장 전통적인 집에 가보고 싶다고 했을 때 안동의 그 하회마을을 방문을 했어요. 네. 네. 그곳의 특징이 좀 한국의 전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속담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속담 속에 그 나라의 문화가 어떻게 들어가 있나. 자, 그 중에서 생활을 보여주는 속담을 보고 있는데, 식생활 관련되는 속담을 먼저 봤고, 그 다음에 지금은 주생활 속담을 볼 거예요. 의생활 속담까지 이렇게 세 개를 모두 보게 되겠죠. 선생님,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선생님은 식부터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나라마다 가장 고유하게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다른 것이 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집은 날씨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그런 집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주 생활을 두 번째로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의생활은 지금 선생님이 입고 있는 이 옷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하고 별로 차이가 없죠. 전통 옷은 다 다르지만 전통 옷이 지금 남아 있는 그런 흔적이 다른 것에 비해서 식생활이나 주생활에 비해서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생활을 가장 마지막에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요, 선생님이 이 옷은 스페인에 갔을 때 거기서 하나 사서 입은 옷이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터키에서 하나 사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어, 그냥 비슷하게 살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네. 자, 그러면 주생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집이라고 하면 필요한 단어들에 뭐가 있을까요? 이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대문, 마당. 자, 여러분 알고 있는 말이 있는지, 모르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대문, 마당, 방. 이건 알겠지? 문. 이것도 알지? 그죠? 기둥, 지붕, 방바닥, 창문. 아, 이건 알고. 현관, 대돌. 아는 말도 있고 모르는 말도 있죠. 자, 이 중에는 선생님이 전통 가옥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어휘들을 선택한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아는 것은 마당, 방, 문, 지붕, 창문, 현관 여기까지는 알 것 같고요. 다른 이야기들은 우리 중간에 나올 거예요. 네. 먼저 선생님이 한옥을 한번 그려봅니다. 한옥은요. 자, 여기가 동쪽 이 방향으로 봤을 때, 자, 이스트, 자, 이쪽이 웨스트, 서쪽, 그리고 여기가 남쪽, 여기가 북쪽입니다. 한국의 집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 남향집이에요. 남쪽의 방향을 보고 있는 남향집을 아주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요. 여러분 나라도 그래요? 네. 이렇게 태양이 뜨니까 남쪽으로 태양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좋아하는데 특히 좋아해요. 좀 많이 그래요. 동서남북. 자, 이 집은요, 남쪽에 마당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집에 들어가는 문은
자,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생각하고 보세요. 이것은 학교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외국의 학교를 처음 봤을 때, 학교가 왜 저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학교 맞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외국 사람도 한국의 학교를 보면, 이거 학교 맞아?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자, 한국의 집처럼 학교도 남향이고요. 그 다음 마당이 이렇게 있고,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냥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 운동장이 있죠.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외국의 학교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운동장이 어디 있지? 왜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꽉 막혀 있지? 한국에서는 밖에서 보면 학교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의 학교도 한옥처럼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한옥에는요, 이렇게 자, 안채와 사랑채가 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자, 이렇게 좀 막혀 있습니다. 이건 특히 경상북도 쪽은 좀 많이 그래요. 혹시 안동의 하회마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전에 이제 영국에서 어, 중요한 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이 한국에서 가장 전통적인 집에 가보고 싶다고 했을 때 안동의 그 하회마을을 방문을 했어요. 네. 네. 그곳의 특징이 좀 한국의 전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들어갈 때, 자, 여기가 뭐예요? 대문이죠. 대문이에요. 요즘 아파트 같은 데는 대문은 없죠. 그냥 아파트에선 현관이 있고요. 들어가서 신발을 벗어두는 현관이 있지만, 자, 여기는 대문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면 남자들은 사랑채로 가고 여자들은 안채로 가고 남자와 여자의 생활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왔을 때 여기 안채가 잘 금방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벽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안채에서는 어머니들,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뭐 요리도 하고요. 그럼 부엌은 여기 안채에 있겠네요. 그리고 손님들이 가는 남자들이 보통 같이 있는 공간이 이 사랑채예요. 그래서 사랑방 그러면 남자들이 살고 있으니까 누구지 보통? 아버지죠. 사랑방에는 아버지가 계시죠. 방은 작은 방 하나고요. 이제 채는 스몰 빌딩. 그 방이 방하고 뭐 마루도 있고 다른 방도 같이 있는 스몰 빌딩. 작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대문 바로 옆에는 문간방이 있어요. 자, 이 집은요, 옛날에 노블 클래스, 양반들의 집이죠. 그럼 누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자, 이리 오너라. 옛날에 드라마 보면 손님이 왔을 때요, 크게 말해요. 이리 오너라. 이거 반말이네요. 맞아요. 손님은 이런 양반집에 와서 반말로 사람을 불러요. 그러면 반말을 쓰는 이유는 여기 바로 옆에 문간방에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누구십니까? 라고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인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신분사회였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하인들이 일하던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이 있는데 그게 문간방이었어요. 그 문간방 근처에 자, 문간방 말고 이 사랑채 뒤에는 뒷간이 있고 안채 옆에는 곡간이 있어요. 곡간하고 광하고 같은 말이에요. 앞으로 속담 속에 이 말이 나와요. 이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속담 속에 이 말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그 하나하나를 그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바로 봐두세요. 자, 마당, 안채, 사랑채, 문간방. 자, 그 다음에 곡간하고 광은 같은 말인데요. 곡간은 그 집에 중요한 음식 재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쌀,
뭐 고기도 있겠죠? 중요한 음식 재료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보통 뭐 드라이드, 말린 고기, 그다음 말린 생선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왜 여기에 있을까요? 그렇죠. 요리하는 곳이 안채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곳간, 광, 큰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안채 주인, 안주인이겠죠. 보통은 어머니 아니면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 예, 그런 분들이 이 열쇠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이런 살림에 관계하지 않을 때, 상관하지 않을 때 며느리에게 열쇠를 주시겠죠. 곡간 열쇠, 광 열쇠 이 말도 가끔 어떤 표현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뒷간은 뭘까요? 자, 사랑채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뒷간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보면 이건 뭐예요, 선생님? 방이에요? 방은 아니고요. 사람이 잠을 자는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 집처럼 만들어 두었어요. 자, 거기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지는 않지만 이 집에서 필요한 일들은 일어나요. 이 뒷간은 바로 화장실입니다. 오늘날의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뒤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가 남쪽이죠. 그러면 뒷간이 있는 곳은 북쪽이죠. 자, 남쪽에는 따뜻한 태양이 들어옵니다. 하루 종일. 따뜻하죠. 그럼 북쪽은 자, 섀도우, 그늘이 지겠죠. 화장실 뒤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여름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좀 시원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집에 뒤에 있는 곳, 뒷간이라고 했고 지금도 뒷간이라는 말 뭐 가끔 드라마를 보거나 그 다음에 어디 카페 같은 데서 가끔 뭐 화장실이라는 말 대신에 재미있게 예, 옛날 식당 카페보다는 옛날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는 뒷간이란 말을 그대로 씁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동서남북의 방향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 나라에도 이렇게 동과 서로 긴 자, 이런 건물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로로 긴 그런 집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집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해요. 보통 한국에서는 옆으로 이렇게 긴 거를 많이 봐서 세로로 들어가면 이렇게 긴 집을 보면 참 재미있다,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한번 집을 볼까요? 여기 마당이 이렇게 있죠. 그럼 이 집은 자,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니면 이쪽에서 들어오게 될까? 마당이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보이는 여기가 남자들이 살고 있는 사랑 뭐라고? 방은 아니죠. 방은 이렇게 한 개가 방이면 이렇게 방하고 같이 있는 스몰 빌딩 이거는 뭐라고요? 사랑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안채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내입니다. wife, 아내 알죠? 여기 벽이 있잖아요. 이 벽은 사실 뭐 넘어 다닐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이 벽은 누가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벽이라기보다는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여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의 벽 같은 이런 거죠. 가족들은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손님들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단어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가 안채, 자, 여기가 사랑채. 안채는 이렇게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죠. 네. 선생님이 그림을 보고 조금 더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자, 큰 방은 보통 어른들이 살아요. 어머니, 아버지, 어른들이 살고, 작은 방에는 아이들이 살고 있죠. 근데 이런 구조가, 자, 지금 여기 중간에 마루가 보입니까? 자, 여기 방이 있고, 여기 방이 있는데,
중간에 건너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작은 방을 건넌방이라고도 많이 얘기해요. 요즘엔 아이들이 사니까 뭐 공부방이라고도 하는데 옛날에는 건넌방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방바닥에는 뭐가 있죠? 온돌이 있잖아요. 온돌이 들어가는 그런 속담들이 많겠네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자 넓은 마루를 대청마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당이 있고 자 지금 여기는 문간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문 바로 옆에 문간방이 있고 그 다음에 안채 뒤에는 화장실 뒷간 그 다음에 곳간 그 다음에 외양간도 있을 거예요. 소가 살고 있는. 자 여기서 안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주인. 그 다음에 이 사랑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 양반. 그러면 지금도 바깥 양반이라고 하면 남편을 말하고 안주인이라고 하면 아내를 말합니다. 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당이 있습니다. 자, 이 마당은 집이 크면 마당이 있겠죠. 근데 집이 작으면 마당이 없잖아요. 이 마당이 예전에 결혼식 같은 큰 행사를 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결혼식 한다라는 말 대신에 마당 빌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당을 빌려요. 왜요?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 마당이 좁아서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없을 때 큰 집에 마당을 빌리죠. 그래서 마당 빌린다는 말도 그런 데서 나온 거고요. 마당발이라고요. 자, 발. 네, 여러분이 이건 손이고요. 네, 선생님 발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발 맞습니다. 그려볼까요, 선생님이? 예뻐요? 발가락 5개 맞죠? 네. 이 발이 마당발이다. 마당처럼 큰 발이다. 이 말은요, 발이 크네요가 아니라 사람들을 많이 아시네요 라는 거예요. 친구도 많고, 선생님도 세계 속에 선생님 아는 선생님도 있고, 학생도 있고, 선생님이 25년 동안 외국 학생을 가르쳐서 자기 나라로 보냈으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나라에 누구? 바로 전화하면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선생님도 마당발이에요. 네. 자, 그리고 드라마 같은 데서 이리 오너라 같은 표현을 봅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요, 이리 오너라 그러면 안 되죠. 일단 띵동 이렇게 초인종이 있고요. 아니면 초인종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두드리면서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계십니까? 근데 지금은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주인이 나오기 때문에 높임말을 쓰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과 사람이 다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신분사회였고요. 신분사회일 때 이런 양반집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반말을 썼죠. 이리 오너라 라고 네, 문 열어라 라는 그런 의미인데 앞으로 옛날 드라마 볼 때 이 말을 보면 이 전통의 그 집 구조와 관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뒷간 이야기 했고 그래서 선생님이 사는 도시에는 자 앞산이 있어요. 앞? 네 맞아요. 앞, 뒤 할 때 그 앞이 맞아요. 문을 열면 아침에 가장 먼저 보는 산이죠. 그럼 앞산이라는 것은 집이 남쪽을 보고 있으니까 남산이란 얘기예요. 남산을 앞산이라고 하는 거죠. 앞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남쪽을 뜻합니다. south, 남쪽을 뜻합니다. 자, 이런 표현도 이런 집의 구조하고 관계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서 선생님이 이제 주생활을 표현한 속담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네, 다음 시간에는 이 주생활 속담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남은 게 뭐죠? 네, 옷, 의생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